안녕하세요. 창업일리입니다. 오늘은 그 10% 커피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커피는 커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아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본의 은커피와 매우 흡사한 디자인과 컬러, 다양한 이슈로 동일하다, 너무 똑같다 라는 카피 논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비롯하여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0% 커피를 좀 알아보면요. 2018년도에 부산에서 등록이 됐습니다. 부산이 사실 저가 커피의 성지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 부산에 등록됐고, 가맹 사업도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 전국에는 1,100여 개의 매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 컨셉으로는 이제 상위 10%의 원두를 사용한다. 프리미엄 원두를 사용하면서 또 가격은 가성비가 좋은 저가 컨셉으로 판매를 한다. 이런 게 기본적이고요. 이 부분들이 실제 고객에게 반영이 돼서 10% 커피를 드셔보셨던 분들은 맛이 좋다. 다른 저가 커피 중에서도 맛이 좀 좋은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품질의 가격은 저렴하게 그렇게 판매하는 가성비 좋은 저가 커피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매년 한 200여 개 정도의 가맹점이 신규로 개설을 했고요. 양도양수는 100건에 가깝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좀 보고요. 10% 커피 창업 비용을 보면 공식적인 홈페이지 내용과 실제 창업 비용에 대한 부분은 모든 프랜차이즈가 그렇듯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가맹비 500만원, 교육비 300만원, 그리고 보증금 200만원, 이 금액을 포함해서 최소 10평 정도 면적 이상이 개설이 되고요. 10평 기준으로 약 7,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점포 임차성 비용과 점포별 별도 공사 비용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별도 공사 비용으로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CCTV, 스피커, 의탁자, 아이스크림 기계, 철거, 냉난방기, 소방, 외부 파사드, 전기 증설 등 사실 본사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기는 하나 점포 현황에 따라서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편차도 크고요. 모든 프랜차이즈가 동일한데 이 비용들이 별도로 발생되는데 작지가 않습니다. 약 한 2-3천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해야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비용을 포함한 실제 개설 비용, 점포 임차 비용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대략적인 예산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포 현황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지만요. 현실적으로 이제 개설 예산은 최소 1억 5천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설 면적이 10평 기준이에요. 10평 기준인데 10평으로 오픈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요즘 저가 커피의 경쟁력은 판매 가격이 아니라 면적입니다. 면적. 요즘에 소비자들 패턴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면적입니다. 이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 이제 유명 브랜드들끼리 경쟁을 또 하려면 면적이 중요합니다. 최소 15평에서 20평 정도 규모가 이상적이고요. 그 정도 규모를 생각해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이 면적이 높아지면 창업 비용이 많이 높아지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0평을 오픈하던 15평, 20평을 오픈하던 판매할 수 있는 바나 장비는 동일합니다. 면적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나 의탁자만 늘어나기 때문에 평당 인테리어 단가와 의탁자 비용 정도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배가 면적당 비용이 전반적으로 2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15평 기준으로 본사 기준 개설 금액이 7,6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하면 별도 공사 비용 제외하고 그러면 15평 정도 오픈하면 한 8-9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창업 비용 10% 커피 창업 비용을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개설을 했을 때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 매출과 수익은 내가 어느 정도를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2025년 정보공개서가 아직 업데이트 전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자료를 먼저 좀 보면
가맹점 814개 점의 평균 매출액이 연매출 기준으로 2억 2,522만원 정도 됩니다. 네, 이걸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76만원 수준이죠. 네. 올해는 조금 더 올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가커피가 대부분 뭐 조금 오른 부분들도 있고 10%도 매장수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조금 오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 괜찮지 않나, 네,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수익 관련된 거는 원가율이 35에서 37% 정도, 네, 저가커피는 요즘에 대부분 비슷하죠. 네. 많이 나오면 40%까지도 갑니다. 네. 메뉴의 구성이나 판매 비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네, 10%는 35, 37%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배달 관련 지출 등 기타 여러 가지 경비를 제외하면 매출의 20% 전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저가커피 프랜차이즈와 비슷하고요. 구체적인 수익 분석이나 해당 어느 매장을 특정 지어서 수익 구조에 대한 분석을 희망하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달 매출의 비율, 또 고정비, 임대료, 그리고 운영 방식, 점주님이 직접 하시냐 또는 오토로 하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저가커피 전문점은 앞으로는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네, 지속적인 상승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현재 알바생들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알바생들은 보통 채용할 때도 최저임금, 최저시급 기준으로 채용을 하고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다 쪼개서 인력들을 가용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개선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차피 고정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줄일 수 있는 것도 사실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창업시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뭐 법적인 다툼은 없다고 하나 일본의 프리미엄 커피, 은커피하고 너무 유사하다. 네, 이거는 실제 오픈한 대표 은커피가 국내에 오픈한 지점들도 있는데 그 커피를 드시면서 은커피에 대한 이제 어떤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10%랑 로고도 똑같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똑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기도 하고, 네. 이 10% 커피 측에서는 뭐 법적인 이슈는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국내 이미 1000개가 넘을 정도로 성장도 했고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흡사하고 유사하다라는 이슈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1000개까지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분쟁의 요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들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네,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창업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브랜드들이 카피가 되고 유사하게 만들어져서 성장하는 케이스가 워낙 많고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그냥 일상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게 너무 이제 과도하다 또는 너무 베꼈다, 똑같이 악의적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국내 내부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좀 크게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브랜드를 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따로 별개로 사업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뭐 이제 시작한 브랜드도 아니고 네. 한 10년 정도 사업하면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내에 있는 저가커피 브랜드라고 비교를 하자면 매장 수는 이제 많이 늘었지만 아직 1군 브랜드는 아닙니다. 예. 메가 컴포즈 백다방이 보통 1군이라고 하는데요. 요 브랜드들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차이가 조금은 있어서 예. 그래서 가맹점 평균 매출이 메가커피랑 비교하면 월 단위로 봤을 때 1000만 원밖에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단지 브랜드만 보고 이 브랜드를 10%를 내가 오픈하면 매출이 많이 나오겠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매출 가맹점 평균 매출이 2천만 원 수준이면 점주님이 무조건 직접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지 그래도 수익이 창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는 좋지만 점주님이 운영에 참여해서 그 브랜드 이상에 대한 어떤 점주가 반영할 수 있는 관리적인 부분이나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 커피 창업에 대해서 현실적인 창업 비용과 또 기대할 수 있는 매출, 또 현실적인 수익, 또 일본에 있는 프리미엄 커피, 은커피와에 대한 어떤 차이점과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촬영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